제가 오늘 또 영화 한 편 때리고 왔습니다. 화제 오브 더 화제 썬더볼츠. 마블 시리즈, 마블의 새로운 영화죠. 썬더볼츠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개봉한 지는 좀 됐어요. 4월 30일에 개봉을 했으니까 보통 후기 영상을 찍을 때는 개봉하자마자 보고 제가 바로 영상을 올리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마블에 좀 실망한 것도 있고 기대해서 드디어 나온다 마블 나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번에 또 나오네? 약간 요런 나는 그래.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요.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다른 영화들 예를 들면 야당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봤고 최근에 또 백상도 있었고 수요일에는 제가 썬더볼츠를 보려다가 시간대가 안 맞아서 해피엔드를 보고 왔고 그러다가 오늘 또 영화 한 편 때려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봐야겠다. 손석구 씨랑 또 배두나 씨 나오는 거 바이러스 때려야겠다 했는데 CGV에 일단은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송도 CGV에는 지금 바이러스가 없고요. 메가박스 하루에 2번 그거를 열어요. 바이러스는 이미 끝났어. 상영이 없어.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볼 게 이제 썬더볼츠밖에 없다. 일단 오늘 제가 오랜만에 주말에 영화관을 갔어요. 와 주말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람 진짜 많고 그리고 제가 예매를 딱 하려고 하는데 메가박스 예매하잖아? 할인권이 들어와 있어. 15,000원에 봐야지 하는데 썬더볼츠 5,000원 예매권이 있어. 메가박스 앱에 5,000원에 봤어요. 그래서 개꿀! 2,000원에 보신 분도 있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 썬더볼츠 내가 앉았거든. 와 사람 진짜 많더라. 나 오랜만에 극장에 이렇게 좀 꽉 찬 건 아닌데 제가 보통 평일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일단은 제 양쪽에 고등학생들 3명 이렇게 앉아있고 그리고 송도에는 아시다시피 국제학교가 좀 많잖아요. 글로벌 학교 그리고 뭐 연세대 글로벌 캠퍼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아.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말이 서투니까 우리나라 영화보다 또 해외 영화를 선호할 거 아니야. 근데 오늘 극장에 외국인 학생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 내가 본 것만 한 10명 넘게 있었어. 아무튼 좀 보고 왔고요. 간단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에 개봉을 했고 시간은 127분. 사실 또 마블 시리즈는 감독들이 맨날 바뀌잖아. 이번 감독 썬더볼츠를 만든 감독은 제이크 슈라이어라는 감독님이십니다. 그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아시죠?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스티븐 연 나오는. 그게 또 상 많이 받았잖아. 그 감독님께서 썬더볼츠를 맡았다.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어벤져스가 없어. 세상에 이제 어벤져스가 없습니다. 어떡할 거야? 지구 누가 구해? 그리고 혼란한 세상이에요. 혼란한 세상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CIA 국장이 있습니다. CIA 국장 여자야. 발렌티나라는 국장이 있어요. 근데 이 국장이 갑자기 탄핵소추안을 받게 됩니다. 탄핵소추안. 그럼 어떻게 돼? 잘리잖아. 그러니까 국장이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했던 나쁜 일들을 다 이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요원들 있죠. 요원들한테 막 시켜서 자기 증거를 다 없애. 그러다가 마지막 임무를 주는 거야. 마지막 임무를 딱 주는데 어디 가서 뭘 감시해라, 뭘 훔쳐와라, 얘 정체를 밝혀라, 막 이런 임무들이 있어. 근데 마지막 임무를 하러 요원들이 딱 모입니다. 요원들이 딱 모였는데 그게 사실은 임무가 아니었던 거야. 뭐냐면은 이 요원들조차 이 국장한테는 자기의 흠인 거야. 얘네가 걸리면 탄핵의 빌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를 한데 모아놓고 다 없애려고 했던 거야. 이 요원들을. 근데 이 요원들이 어쨌든 히어로잖아, 히어로. 슈퍼 히어로들이야.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네가 힘을 합쳐서 우당탕탕탕탕 해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모인 애 중에 한 명이 예상이 없던 애가 거기 있는 거야. 뜬금없는 애가 한 명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뭐야? 그랬더니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눈 떠보니 여기였어요.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국장 쪽에서도 야, 이 남자 누구야? 얘는 뭐야? 찾아봐. 막 이렇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얘가 얼마 전에 없앤 프로젝트의 생존자야. 그러니까 생존했다는 건 뭐야?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걸 국장이 알아버린 거야. 그 프로젝트에 생존자가 있어? 얘가 걔야? 야, 그러면 얘만 살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요원들 중에 나머지는 다 탈출하고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어리버리 까던 이 생존자만 얘네가 쏙 빼옵니다. 그래서 이 생존자를 가지고 얘네는 슈퍼 히어로를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얘를 키워서 국장의 어떤 그 탄핵 얘기도 쏙 들어가게 하고 세상에게 딱 나의 능력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위험 인물이야. 얘가 지금 히어로가 되면 좀 불안정해. 애가 좀 불안정해. 딱 봐도 애가 상태가 지금 뭔가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안 돼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돼.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요원들이 지구를 구하고자 세상의 평화를 위해 그걸 막고자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그게 바로 썬더볼츠.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히어로가 누구냐면은 엘레나. 그 다음에 존 워커. 얘는 누구냐면은 짭틴 아메리카. 그리고 고스트. 그리고 데스크 마스터. 데스크 마스터가 아니야? 태스크 마스터. 태스크 마스터. 이름 쉽게 지어라 마블아. 부르기 어렵다. 히어로 이름은 그냥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맨자 붙이던지 원더우먼 붙이던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태스크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버리 까는 애가 밥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버키 반즈. 그러니까 윈터 솔저가 나와요. 윈터 솔저는 무슨 인물이냐면 국회의원인데 새로운 이 CIA 국장 있죠. 얘의 어떤 나쁜 짓을 알고 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윈터 솔저가. 그러다가 이제 요원들하고 합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레드 가디언이 나옵니다. 레드 가디언은 과거의 히어로. 이미 잊혀진 히어로, 유명하지 않은 히어로. 러시아 히어로인가 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듣보 같은 느낌이야, 여기서는. 그렇지. 캡틴 양아빠래. 너네 잘한다. 나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던데. 이제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레나는 이제 플로렌스 퓨 그대로 나오시고요. 플로렌스 퓨 진짜 매력 있죠. 그리고 윈터 솔저 그대로 나오고, 세바스찬 스탠 그대로 나오고, 데이비드 하버, 와이언 러셀 다 나오십니다. 그대로 배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땠냐?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딥하게 몰라요. 보통 일반 대중들이 한 요 정도 아는 것 같아. 저는 그냥 딱 그 어벤져스 애들 쭉 알고 마지막 엔드게임까지 봤고, 그리고 최근에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그런 애들 봤고, 드라마는 안 봤고, 그리고 최근에 본 게 브레이브 뉴 월드죠.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봤고, 데드풀과 울버린까지 봤고, 더 마블스도 보고, 그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은 제가 따로 막 딥하게 찾아보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전 그냥 그 영화에서 본 그 정보만 좀 알고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 마블의 평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브레이브 뉴월드는 그냥 평타?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데드풀과 울버린을 완전히 제가 혹평을 해서 후기 영상까지 남겼나? 그 영화가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매니아층의 팬들에게는 너무나 선물 같은 영화인데, 저같이 일반 대중들이 즐기기에는 너무 내용이 딥해서 혹평을 했죠, 저는. 어땠냐, 그래서 어땠냐고, 임마. 빨리 말해. 마블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블! 이거라고! 마블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라고. 이거지. 이게 히어로 영화야.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히어로 영화를. 예? 그냥 때려잡고 그냥 능력 보여주고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우주로 나가서 빵빵빵, 그리고 막 그냥 액션 꽝꽝 과감하게 헐크 변해가지고 막 건물 들어 올리고 규모가 커진다고 그게 히어로 영화가 아니에요. 예? 서사가 있어야죠, 서사가. 그 캐릭터에게 우리가 빠질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죠, 이야기가. 예? 그렇다고 극찬을 한 건 아닙니다. 극찬을 한 건 아니고, 할 수 있으면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볼만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저 냉정히 말하겠습니다. 최근에 봤던 마블 영화 중에 제일 좋았어요. 폭값이랑 상관이 없어요. 최근에 봤던 마블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고요. 제일 좋았습니다. 일단, 뭐가 좋았냐? 이야기가 있어. 내가 몰입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네가 다크 히어로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막 되게 진짜 정의의 사도들이 아니야. 이 주인공들이 약간의 악인 같은 느낌이야. 약간 빌런 같은 느낌도 있지. 또 마냥 유쾌한 게 아니야. 막 힐라 야샤 이렇게 꼴랑꼴랑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각자 캐릭터들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캐릭터가 된 게 아니야. 뭔가 이 흐름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나는 마블을 잘 모르지만 그냥 내가 느낀 거는, 이 마블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도 되게 사랑받거나 돋보이는 애들은 아니야. 내 느낌엔 그랬어. 근데 얘네를 일단 전면에 내세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야기가 몰입이 됩니다. 캐릭터 자체가 이미 입체적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윈터 솔저가 어쨌든 얘네를 이제 이끌게 되는 리더격이잖아.
근데 윈터 솔저마저도 원래는 악당으로 등장을 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그 서사에 확 몰입이 된다. 이게 일단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좋았어요. 얘네 캐릭터들이 능력치가 하찮아요. 심지어 내가 보기에 얘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애도 있어. 솔직히 저 레드 가디언 그냥 힘센 아저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어떤 마블 능력 시리즈와 봤을 때는 너무 하찮아. 고스트 정도가 좀 특이하지. 고스트가 그래도 좀 볼만한 액션? 그러니까 없어졌다 살았다 하니까 그게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나 솔직히 그 누구야? 캡틴 그 여자 우주에서 싸우는 애 있잖아요. 미스 캡틴? 아 캡틴 마블. 아 죄송합니다. 미스 캡틴은 뭐야? 캡틴 마블 있잖아요. 막 레이저 나가고 막 화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보다 차라리 나는 이런 게 좋아. 그냥 좀 뭔가 현실감 있게 느껴지고 그래도 뭔가 좀 더 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옆집 아저씨 같은 히어로 같은 느낌? 현실감 있는 느낌도 들고 물론 여전히 이건 어쨌든 마블 시리즈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지 얘네 액션조차도 되게 비현실적인데 오히려 얘네 그 하찮은 능력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 뭐 전투가 벌어지거나 누굴 구할 때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캡틴 마블은 어떻게 구하겠어? 그냥 날아가서 퓨 하면 그냥 다 구해지는 거잖아 사람을. 근데 얘네는 되게 하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낑낑대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다 막 너무 힘들어하고 뭐 하나 시원시원하게 하는 게 없어. 진짜 막 잘못하면 진짜 누구 하나 갈 것 같아. 그런 게 오히려 하나하나 얘네를 보는 데 있어서 약간의 더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마블 시리즈 내에서 1군이 아니라 2군, 3군에 포진된 이 캐릭터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심히 공감이 되고 어찌 보면 히어로 영화인데 저는 아예 이거 내용도 모르고 왔어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얘네가 누군지도 몰라. 난 아직도 얘네가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몰라.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공감이 돼요. 현대인들 특히나 삶에 치여서 사시는 분들 너무나 공감되고 저는 좀 오바일 수 있는데요. 이거 좀 여러분들 안 믿을 수 있는데 약간 울컥했어요. 진짜로. 제가 약간 울컥했어요. 후반부쯤에 눈물이 막 그렁그렁 했어. 진짜로. 왜냐면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그 대사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내가 위로받는 느낌이 있어. 얘가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인물한테 막 하는 건데 약간 내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왜냐면 저도 어쨌든 그런 정신과를 다닌 또 전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정신병과 좀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우울증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허함이야. 공허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정신병의 사례들이 좀 표현이 돼. 이 캐릭터들로 인해서 과거의 트라우마, 극한의 외로움, 상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런 캐릭터들로 표현이 되고 그것의 총 집합체가 이제 빌런으로 이제 딱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가면 이 빌런과의 전투가 있잖아요. 이 빌런을 어쨌든 무찔러야 되잖아. 근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벨붕이야. 내가 말했잖아. 이런 하찮은 애들이 이 빌런을 어떻게 잡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빌런은 그냥 쳐다보면 다 죽어요. 쳐다보면 다 그림자로 만들어버려. 그림자처럼. 그런 빌런이야. 싸움이 안 돼. 근데 결국 그 빌런이 그렇게 빌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거를 결국 해결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느꼈고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해결하는 방식도.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단순히 권성징악 그리고 뭐 유쾌하게 그냥 어찌 보면 삼류 히어로 같은 얘네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악을 물리친다.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조명받지 않았던 히어로들이 뭉쳐서 세계를 구한다. 뭐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로 또 표현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우리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지점들을 어찌 보면 히어로물이라는 형식을 빌려와서 여러 가지 뭐 CG와 함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또 나오잖아. 4차원 같은 세계에 들어가서 표현되는 뭐 그런 방식도 연출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도 너무 공감이 됐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그동안 제가 마블에 또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데드풀과 울버린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모르면 어디서 웃어야 될지도 모르고 뭔 말 하는지도 몰라. 얘네가 지금 얘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가만히 있어야 돼.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매니아 분들에게는 굉장히 즐길 거리가 될 수 있지. 근데 나는 그게 흥행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매니아층만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영화 보세요. 나 레드 가디언 몰라. 짭틴 아메리카? 나 이런 애가 있는지도 몰랐어. 고스트? 몰랐어. 나는 그 롤 프로게이머 고스트는 알지.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갔는데 막히는 게 없어요. 이 캐릭터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재미 포인트를 찾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물론 알면 더 재밌을 만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게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떤 영화를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영화는 반대로 딱 봤는데 우와 너무 재밌어서 이거 얘네 좀 알아보고 싶은데 야 이 캐릭터는 뭐지? 알아보고 싶은데 찾아보게 되는 영화가 있어. 저는 어벤져스가 그랬어요. 나는 아이언맨도 몰랐고 어벤져스 봤을 때는 거기 나오는 뭐 캡틴 몰랐어 나. 근데 어벤져스가 재밌어서 아이언맨도 보게 되고 이게 찾아봤단 말이야. 나는 그런 걸 원했어. 근데 최근 마블 시리즈든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딱 보면 얘네들 내가 공부하고 알아봐야겠다가 아니라 이런 영화는 이제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짭틴 아메리카? 얘는 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왜 짭틴 아메리카로 불리게 되는 거지? 고스트?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약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궁금해졌어. 오히려. 그래서 아예 저처럼 이 캐릭터들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 영화를 딱 보시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는 없다. 그리고 사뭇 진지하고 예를 들면 DC 마냥 되게 딥하고 어두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스러운 유머러스함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녹아들었어. 과하지 않아. 난 최근에 엄청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그 밸런스가 괜찮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캐릭터들하고도 잘 어우러져서 괜찮더라고. 특히나 이 레드 가디언 아저씨.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이런 밸런스 잘 잡힌 또 히어로물을 좀 본 것 같고 진입장벽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저는 여기 나온 배우들 다 너무 대단했지만 플로렌스 퓨 이분 좋아. 확실히 좋아. 매력 있어요. 그리고 밥 연기한 사람 루이스 풀먼 이분 연기 좋았어요. 이분이 여기서 무슨 역할이냐면 이분이 어쨌든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야. 루이스 풀먼이. 근데 이분이 여기서 되게 다양한 연기를 해야 돼.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을 해야 돼. 근데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고 당연히 여기 뭐 윈터솔저나 레드 가디언 뭐 존 워커 고스트 다 좋았지만 저는 플로렌스 퓨하고 루이스 풀먼 옐레나랑 이 밥 센트리 이 두 사람의 어떤 중심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간만에 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항상 제가 마블 영화를 볼 때 저는 DC파라고 했잖아요. DC가 그 어떤 인물들의 입체적인 캐릭터가 잘 보여지고 되게 느릿느릿한 전개와 함께 서사도 촘촘하게 쌓이고 그러면서 뭔가 반전도 있으면서 캐릭터들의 성장하는 걸 보는 재미도 있고 상처를 항상 가지고 있고 배트맨도 상처가 있잖아. 슈퍼맨도 상처가 있고 난 그런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 영화에서 약간의 그게 느껴져. 캐릭터들한테 서사를 부여했다는 게 느껴져요. 물론 DC처럼 완전 딥하진 않아. 그래서 저는 기존의 팬들도 만족할 만한 요소를 갖췄으면서 밸런스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다. 그리고 결국 이게 마블이라는 이 시리즈에서 이 썬더볼츠가 결국 그냥 톡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 어쨌든 이 시리즈 마블이라는 거대한 세계관 안에서 이 캐릭터들의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후반부의 마무리도 뭔가 마블스럽게 되게 센스 있게 새로운 국장, CIA 국장도 되게 국장스럽게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쿠키도 어느 정도 되게 유쾌하게 센스 있게 마블스럽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기 디스도 하면서 그리고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올려주게 그렇게 쿠키까지 저는 되게 센스 있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쿠키를 기다리느라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쿠키는 2개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하나 나오고요. 자막 다 올라가면 또 하나가 있어요.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어요. 단점 뭐냐면은 어쨌든 캐릭터가 많잖아요.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모든 캐릭터의 딥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진 못했어. 내가 보기에 플로렌스 퓨나 뭐 존 워커 정도는 조금 나오고 고스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야기가 많이 부족하긴 해요. 고스트가 내가 보기에는 얘가 조금 붕 떠 있어. 그건 것 같아. 얘는 액션이 좀 화려하니까 거기에 비중을 좀 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스트 쪽의 비중이 살짝 아쉽고 그리고 어쨌든 냉정하게 말해서 좀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
이게 2시간에 담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 갑자기? 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면 밥이 나는 여기서 갑자기 며칠 만에 확 이렇게 되는 게 조금은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요소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국장이 몇 번 만났다고 이게 싹 되는 게 그 과정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누가 또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얘네가 처음에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운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딥한 영화는 아니니까 가볍게 보려면 다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너무 쉽게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약간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인물들의 어떤 감정 변화가 어쨌든 100% 설득력 있게 그려지진 않았다. 근데 저는 이게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애초에 보러 갈 때 사실 기대감도 없었고 마블 영화에서 이거를 딥하게 뭐 애들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뭐 무슨 예술 영화처럼 뭐 그렇게 다루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 정도.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의 타이틀을 떼고 그냥 괜찮은 히어로 영화 하나 재밌게 본 것 같아요. 특히나 그동안 마블 시리즈들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고 자꾸 뭐 우주로 가고 멀티버스 갖고 오고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가 우주로 갔다가 눈에서 레이저 나갔다가 뭐 별의별 생쇼를 다 하는 그런 작품들만 보다가 간만에 진짜 그냥 순수 이 캐릭터들 어찌 보면 좀 비주류 캐릭터들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잘 만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히어로들의 액션이라든지 권선징악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현대인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또 건드려주는 주제의식을 또 가져가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리고 단점 하나 더 얘기하면 물론 후반부에 좀 대도시에서 막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마블에서 보여줬던 뭔가 엄청난 대규모 전투씬이라든지 딱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액션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아예 없진 않은데 막 이렇게 스피디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었어. 히어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인물들의 어떤 드라마가 좀 더 중요한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 역대급은 아니지만 그동안 냈던 작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재밌게 봤고요. 이렇게만 앞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좀 영리하게만 잘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맞다 좋았던 점 하나 놓친 거 있어요. 나만 그렇게 느꼈어요? 윈터 솔저가 액션할 때 그거 터미네이터 느낌 나지 않았어요? 그거 약간 패러디한 거죠? 터미네이터 패러디한 거지? 그거 완전 오마주 맞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터미네이터더만. 요즘 사람들은 터미네이터 모르지. 딱 봐도 터미네이터 느낌 나는 거야. 아 근데 그거 좀 멋있더라. 그 장면 좀 멋있더라. 그러니까 꼭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게 뭔가 그 액션이 되게 아날로그식 액션이잖아. 근데 멋있더라.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연출 너무 좋았어요. 저는 4차원 막 이렇게 된데 막 들어가서 그 연출이 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뻔해. 걔네를 이제 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뻔한데 그 대사들이 나한테 하는 말 같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 받기 싫으신 분들은 잠깐 닫던가 이제 멈춰주시고 이게 진짜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 캐릭터들이나 그 빌런이 하는 행위들이 실제 정신병이나 그런 비슷한 거에 이제 하신 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내가 보기엔 거기에 은유돼 있어. 그쵸? 특히 나는 이거 확실하다고 느낀 게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를 때리잖아. 그 약간 자해 느낌이 나거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막는 느낌이잖아. 그쵸? 그걸 의도한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되게 심한 분들이 자기를 막 자해하고 자기 혐오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놀랍다니까. 이 히어로물에서 그런 걸 내가 느낄 줄을 몰랐어. 그쵸? 내가 거기서 울컥한 거야. 자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맞는 방식인 것 같은데 점점 거기 자기도 이제 그림자처럼 변해가니까 동료들이 하지 말라고 하다가 안아주잖아. 안아주면서 우리가 있다고 옆에. 내가 거기서 울컥했어. 거기서. 그리고 거기 있는 애가 계속 이제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정신적인 어떤 힘듦이 있는 분들이 그걸 숨기고 자꾸 피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개방하고 알리고 동료들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서 들어갔을 때 그 여러 가지 방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 걔가 있는 곳이 자기가 여기가 가장 편안하다고 한 곳이 결국
편안한 곳이 아니었잖아. 그런 표현들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S로 가기에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처음에는 서로 죽이려고 모였는데 심지어 자기 동료까지 죽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과정 좀 그걸 디테일하게 보면 갑자기 동료가 되고 이제 갑자기 뭐 이런 경우가 있지. 그리고 나는 그건 상관없어. 얘네가 그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 빌런 바비 엘레나하고 어쨌든 감정의 교류가 있었잖아. 서로. 심지어 엘레나 구해준 거잖아. 자기를 희생해서 바비. 근데 그냥 그 CIA 국장 하나 만나서 잠깐 대화 나누고 바로 변화하는 씬 없이 바로 애들 만났더니 이미 얘가 완전 바뀌어 있잖아. 나 요런 게, 요 중간 과정이 조금만 보여지면 왜 얘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만 보여줬으면 딥하게 보여줄 필요 없이 중간중간 살짝만 터치해줬어도 훨씬 더 매끄러웠을 것 같다. 아니 나는 뭐 이거를 30분 20분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만 이렇게 쓱 보여주면 그게 뭐 오래 걸리지 않거든. 어떤 식으로 얘가 세뇌당하는지 뭐 가스라이팅을 당하든 자기의 취약점을 뭐 건들든 어떻게 되든 조금씩만 이렇게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았습니다. 등급 가겠습니다. 썬더볼츠. 지금 저는 A랑 S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A가 맞는 것 같습니다. A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간만에 마블에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거 제가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는 썬더볼츠를 아예 볼 생각도 없었고요. 예고편도 안 봤어. 뭐 누가 나오는지도 몰랐어. 그냥 들어가서 봤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봤어. 저는 이 정도만 만들어도 마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엔드게임을 원하니? 얘네 마블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이 새끼들 어벤져스급을 생각하니까 자꾸 존나 무리를 해요. 더 크게 더 대단하게 더 엄청난 히어로들 아시아인도 넣고 막 넣고 뿅뿅뿅 아니라고. 우리가 어벤져스를 좋아했던 이유는 캐릭터 하나하나 이야기가 있잖아. 아이언맨이 그냥 존나 센 애니? 아니잖아. 아이언맨도 문제가 있잖아. 캡틴 아메리카도 문제가 있고 다 어디 하나 삐걱거린 애들이야. 그게 쌓여서 우리가 결국에 거기에 몰입을 해서 보는 거지. 하나의 대서사시 마냥. 근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이거 화려해서 본 거야. 때로 전쟁하는 씬 이런 거 넣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뭐 우주를 왔다 갔다 우주 행성들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캡틴 마블은 뭐 레이저 그냥 어디 뭐 용접 나왔어. 맨날 레이저 쏘고 있고 상대도 안 돼. 벨붕이야 벨붕. 긴장도 안 돼 이제. 출동하면 다 이기니까. 아까 결핍 맞는데 어쨌든 저는 이 비주류들을 전면에 내세운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밸런스 좋았다. 이게 너무 또 딥하기만 하면요. 여러분들 딥하기만 하면 어쨌든 나 같은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도 좀 지루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대중적으로는 조금 멀어질 수 있어. 근데 이 영화의 저는 괜찮은 점은 그런 것도 잡으면서 마블스러운 어떤 가볍고도 재밌는 센스 있는 그 지점을 아주 잘 찾았다는 거야. 그 지점을 굉장히 잘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일찍 볼 걸 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